봅시다. 질문이 있을까요? 이거 없네. 489번. 489. 끝. 그게 아니라 498번. 89, 98? 89번부터 봅시다. 자, 489번은 다음 부등식 로그 2에 3x 플러스 3. 자, 얘가 크거나 같아요. 자, 로그 2에 x제곱 플러스 k.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일 때, 정수의 개수가 2개일 때 k의 값, 양수 k의 값의 범위. 그럼 일단 자, 로그 부등식 풀려면 일단 밑이 2인 로그인 거니까 얘네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진수가 큰 쪽이 더 큰 거네. 근데 그 전에 내 뭐부터 하라고? 진수. 그치, 진수 조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네요. 맞아요? 어차피 얘는 k는 양수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3 얘가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3x 됐죠? 그럼 넘어갑시다. 얘는 3 마이너스 k 상수항 다 넘깁시다. 3까지 됐어? 내가 항상 이렇게 문제 풀어주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얘의 의미는 주어진 함수와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의 뭐 위치 관계 따지는 거라고. 그 만족하는 정수가 2개여야 한다고. k의 정수가 맞지? x가 2개여야 된다고. 그치? 현재 그러면 얘네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 그때 얘네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현재 0과 3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이쪽부터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큰 거구나. 됐어? 그리고 3-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 범위에서 3-k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이렇게 있겠네요. 와 있는 3-k가 맞아요? 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k값이 정해질 건데 x가 몇 개라고? 2개여야 한다고 정수가. 봐봐. 현재 우리 여기 꼭 시점 정도는 알아주자고. 얼마니? 2분의 3, 4분의 9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현재 정수가 2개가 되려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인 거잖아, 그치?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정수가 2개가 돼야 된다고. 그쵸? 만족하는 x가 현재 이거 마이너스 9니까 몇인 거 찾아보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찾아보면, 그치? 여기 포함 되는 거니까 정수 2개 나오지. 그치? 맞아? 그럼 그때 x값이 얼마인 건데? 얘보다 2분의 1만큼 커졌으니까 얘가 1과 2일 때인가요? 맞아? 그래서 정수 2개 나올 거잖아, 그치?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커져도 일단 정수는 2개인 거지. 언제인 거? 마이너스 1일 때 보다는 어때 하면 돼? 작으면 되겠네? 그 만족하는 정수가 지금처럼 하나, 2개 나올 거니까. 아니네, 요거보다 낮으면 되겠네? 여기보다 낮아야지 정수가 하나, 2개 나올 거 아니야, 정수가. 그치? 0과 3 사이에 지금 정수가 1하고 2하고 2개 있잖아. 얘보다 위면은 정수가 하나, 둘, 셋, 4개 나오잖아. x가. 네? 자, 봐봐.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x의 개수 달라지겠지. 현재 여기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2인 순간에는 정수 몇 개?
두 개. 두 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치? 같은 거 두 개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보다 커져도 여전히 몇 개야? 두 개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네 개. 4개 돼버리잖아, 그치? 0보다만 작으면 되겠네. 그쵸? 따라서 주어진 3-k 요 직선의 위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다음 98번. 98번은 다음 부등식 2에 2x 플러스 1승 얘가 5에 4-x승보다 크다. 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네. 그치? 현재 얘는 위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치? 그 위치 같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치? 근데 우리 양변에 뭐해도 해볼 수 있으니까 로그도 치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로그 한번 치해볼게요. 양변에 로그 치해버리면 어떤 위치 몇인 로그를 치는 게 편하겠니? 그치? 문제에서 로그 2가 나와 있으니까 상용 로그 써보자고. 자, 로그 2에 2x 플러스 1인 거니까 앞에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여전히 얘도 로그 5에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승인 거니까 얘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정리되겠네. 위치 10인 로그인 거니까 그 대소관계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로그 5는 몇 분의 몇? 10분의 2분의 10. 2분의 12니까 얘는 좀 로그 2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얼마? 1 마이너스. 그치.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5를 보는 순간은 우리가 요게 바로 다 떠올라야 돼. 상로그에서는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에 관한 부등식 푸는 거니까. 여기 2 로그 2 얘는 얼마야? 요게 전체 x인 거네, 그치? x 계수 이렇게 곱해줘, 그치?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 자, 요렇게 해서 얘의 개수가 x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나머지 로그 2 곱해주면 4 1 마이너스 로그 2 에서 빼기 로그 2 됐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로그 2 될 거고 더하기 1인 거니까 얼마? 로그 20인 거지 지금. 로그 2 더하기 1이면 그쵸? 여기 곱하기 x 아니다. 로그 2 나와 있으니까 그거 씁시다. 얼마니? 1.3x인 거죠? 네. 얘는 커요. 얘보다 5 로그 2네. 마이너스 4 빼기 얼마? 1.5 5 로그 2니까 그치? 얘는 2.5인가요? 따라서 x는 1.3분의 2.5 13분의 25니까 얘 대략 1점 몇이겠네, 그쵸? 1점 몇이니까 얘보다 큰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정수는 2가 되겠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이 현재 봐봐. 지수가 지수꼴로 되어 있잖아, 그치? 지수꼴로 바꿔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로그 배운 거니까. 미치 2인 로그가 편하니 미치 5인 로그가 편하니? 이왕이면 우리 로그 2가 나와 있으니까 미치 2인 걸로 바꿔주면 편하겠지. 봐봐. 얘는 미칠 2로 하는 지수로 표현했을 때 로그 얼마? 5의 4-x승 맞아?
아닌 것 같아. 잠깐. 미안해. 이렇게. 2를 밑으로 하는 5의 4 마이너스 x. 이렇게. 밑이 2인 거지, 지금. 오, 그쵸. 그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를 지수끼리 비교해도 가능. 알겠어? 근데 아마 요거 하면은 밑이 2인 거라서 우리가 상록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요거보다는 아마 이렇게 계산하기 좀 더 단순할 거야. 알겠죠? 근데 요런 걸 좀 알아두라고. 로그를 배웠던 게 밑이 다른 수를 우리 밑이 똑같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지수였으니까. 알겠죠? 또 없습니다. 없어요. 나머지 태권, 시윤이 없어.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 태권이 삼각함수 기억나니?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겠어? 뭐라고? 뭐를 하다 말어. 또 이상한 노래 부르겠네. 그 어디서 나온 노래인데, 그거? 유명해요 이거. 그냥 어디서 나온 건데? 저도 정확한 추천도 모르겠는데. 네가 어디서 들었냐고, 그거를.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와요. 생각하면. 그냥 네가 어디서 들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자, 삼각함수. 자, 우리 삼각함수라면 우리 당연히 우리 삼각 B부터 알아야 되겠죠? 삼각 B가 뭐예요? 삼각형에 삼각형에. 삼각형에 각이 있으면 이변분에서 이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사인. 직각 삼각형에서 A를 밑각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에서, 그치? 그때 얘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A라는 각이. 그래야지 우리 뭘 알 수 있으니까. 이름을 정할 수 있으니까. 얘 높이, 얘 윗변, 그리고 얘가 빗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두 편의 B를 가지고 우리는 삼각 B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 삼각 B는 사인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있었고 탄젠트가 있었고요, 그렇죠? 맞아?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각들도. 알겠어요? 근데 자, 이러한 각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A의 각은 뭐 30도, 60도, 뭐 90도 이런 식으로 몇 도 나타내는 거라고, 그치? 근데 얘네들은 그 각도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얘네를 함수로 나타내기 조금 불편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뭐 실수, 즉 다시 말하면 그 각을 실수로 우리가 표현한 거야. 그 실수로 표현한 게 뭐냐면 즉 이런 거지.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돼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호의 이런 부채꼴에서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어떻게 저거랑 그게 같아요? 같을 수 있잖아. 안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저 선은 파이로밖에 못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헐랭. 얘가 파이면 얘가 파이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길이를 실수 범위에서만 썼으니까, 즉, 심지어 유리수 범위에서만 썼으니까, 걔가 몇 파이로 나왔던 거고,
얘네를 좀 이제 실수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냐. 그치? 그럼 당연히 그때 길이는 좀 달라지겠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랑 다르게. 그치? 물론 얘네들이 같아졌을 때 그때 그 각을 우리가 1라디안으로 복용하겠다고. 즉, 그 각이라고 하는 건 그 세타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각으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1이 왜 1라디안이? 그래서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라디안인 건데, 그 보통 얘네는 그냥 생략해서 우리랑 보통 나타내. 그래서 1. 실수로 표현한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호도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 호에 대한 그 각도를, 즉 얘네들이 서로 같아졌을 때 호에 대한 각도를 우리가 읽는 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360도로 나타냈던 그 60분법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라고. 각도를. 오케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현재 1라디안인 거. 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반원을 말고 자, 우리 손쉽게 원부터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대. 그 원의 둘레는 얼마니? 자, 얘 2파이 R인 거지. 그치? 근데 그때 우리가 요 각의 크기를 이번엔 호도법으로 지금 한번 나타내고 싶은 건 실수로. 됐어? 근데 그 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내겠다고? 호의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과 비율로써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2파이 라디안이. 그러면 얘가 그치 2파이 라디안인데 우리가 라디안을 그냥 생략해서 요 각의 크기를 2파이다라고 우리가 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냈던 360도와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2파이는 서로 같은 각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그 각도 몇 도를 실수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값에 대해서도 그 삼각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요 삼각함수 단원인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각을 표현했을 때, 그치? 각을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 자, 그럼 얘는 180도는 얼마일까? 파이. 반 나눈 거니까, 그치? 얘는 파이가 될 거고, 그쵸?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특수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알아볼 때, 자, 그럼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60도는 얼마? 6분의 파이. 3. 68이니까, 그치? 3분의 파인 거지. 됐어? 다음, 45도는요? 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 30도는요? 6분의 파이. 근데 요거는 자주 나오는 각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호도법.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모르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저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합시다.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 호의 길이는, 아까 애초에 우리 각은 뭐였다고? 이제, 호도법이었으니까.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라고, 그치? 그럼 호의 길이는? 그치, 반지름 곱하기 각. 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 이제. R세타. 그쵸?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넓이는요?
2분의 1 아래. 그치, 우리 넓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원 넓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그래, 세타. 여기서는 세타가, 정확히 말하면 세타가 아니지. 여기 세타는 호두법이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네도 마찬가지 호두법을 나타냈을 때 얘는 얼마니까? 360도는 2파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파이가 180도예요. 그러면. 파이가 180도죠. 파이는 3.14. 맞아. 근데 왜 저렇게 그거는 각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기로 한 거라고, 약속한 거라고. 각도를 지금 실수로 표현한 거야, 지금. 그래서 몇 도, 180도는 실수로 표현했을 때 3. 얼마라는 거, 3.14159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여기서 얘 계산해보면 파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그치?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 이제 맞아. 물론 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2분의 1 RL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치? R 곱하기 세타가 호의 길이였으니까, 그치? 돼요? 우리 태건 씨는 또 열심히 또 깊은 잠에 빠지셨네. 태건, 아까는 잘 하더니만 또 왜 또 다시 또 꿈나라로 갔어? 가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 1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을 각을 뭐로 호도법으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야. 알겠니? 호도법. 근데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한 이유가 실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또 하나가 뭐 좌표 평면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그 좌표 평면 세계에는 무슨 축? X축과 Y축이 있을 거고, 그치? 맞아요? 그때 어디? 요 X축의 양의 방향. 자, 요쪽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 보통 얘기 없으면 여기를 시초선을 할 거야. 시초선이라는 거는 그 각을 시작하는 직선이라는 얘기인 거야. 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시적선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반직선이 얼만큼 회전했는지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그때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만큼 얼만큼 회전했는지에 따라서 그 삼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이때 봐봐. 얘는 보통 이쪽으로 회전한 거를 각의 양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하고, 그 다음에 얘랑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이러한 직선에 대한 이 각을 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한 각이다라고 우리가 정하겠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요런 각이 있어. 요게 요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5도라면 우리가 원하는 요 각의 크기는 플러스 75도인 거야. 양의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근데 요거랑 똑같이 X축의 대칭해서 이만큼 요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 여전히 75도라고 했을 때 그 회전하는 방향까지 좀 고려한다면 요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75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각도를 나타낼 때는 회전 방향까지 좀 고려해서 그 각을 좀 표현하겠다. 그 기준은 누구고? X축의 양의 방향. 얘가 시초선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한 양을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회전한 양이라며 현재 여기서 얘가 이렇게 75도를 회전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거는 근데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얘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럼 우리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네? 아직 정확히는 이제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즉,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일반각이라 불러. 그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현재 한 바퀴 돌았을 때는 360도. 그쵸? 거기에 얘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 값은 정수일 거야. 회전한 바퀴수. 거기에 플러스 얼마? 양의 방향으로 현재 75도만큼 움직인 거니까 플러스 75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 각은. 됐어요? 물론 이것도 호드법으로 나타내주면 360도 대신에 뭐만 써주면 되니까 2파이만 써주면 되니까. 돼요? 그리고 이 각을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릴 수 있고. 그때 봐봐. 현재 1사분면에서 멈춰있네. 그때 봐봐. 요 직선. 요 직선을 가지고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움직이는 바늘이다 해서 동경이라 불러. 그 얘가 어디에 멈췄는지에 따라서 그 각을 나타내는 게 달라질 건데 현재 그 동경이 1사분면에 멈춰져 있으면 얘는 1사분면 각이라고 부르고 동경이 막 움직이다가 회전하다가 2사분면 멈췄어. 그 이때 각은 2사분면 각이라고 부르고 3사분면 멈췄으면 3사분면 각, 4사분면 각이라고 이름 붙이겠다고.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각에 대해서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 각을 360도, 즉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이제 계속 60분법 대신에 호도법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연산하는 것처럼 얘는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되니 여기까지? 물이 없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일단 오늘은 각까지만 볼게. 알겠어? 그 삼각함수 이제 실제로 하는 삼각함수는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시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즉 그거를 좌표표면에 표현했을 때 그 좌표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567번. 다음 주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에 있는 거? 제 3, 4분면 각인 걸 찾아라. 자, 1번 420도 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현했을 때 그 각이 3, 4분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뒤쪽에 있는 게 얘는 360도 한 바퀴 회전한 후, 그치?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더 간 거야? 60도만큼 더 간 거죠? 그럼 당연히 요 뒤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 그래서 보면 1사분면 각인 거고. 자, 그 다음 2번 870도. 870도는요? 얘는 몇 바퀴 회전한 후? 두 바퀴 회전한 후 720도니까 얼마큼 더? 양의 방향으로 우리 150도만큼 더 회전한 거지. 그게 몇 사분면? 150도인데? 60도 2사분. 2사분면인 거네, 그죠? 그죠? 3번. 1560도. 자, 얘는 몇 바퀴 회전했을까? 4바퀴 회전한 후, 그럼 1440도니까 120도만큼 더 회전한 거네, 양의 방향으로. 그쵸? 여전히 얘도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인 거고. 자, 4번은요.
마이너스 700, 자, 50도래요. 자, 얘는요. 360도 회전했는데 얘는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겠네. 그치? 몇 바퀴?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후. 그쵸? 거기서 얼마큼? 30도만큼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더 회전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0도만큼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몇 사분면? 4사분. 4사분면 각인 거네. 그치? 그 얘도 땡. 5번은요? 마이너스 1610도. 이런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한 바퀴 회전이 360도인데 얘는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음의 방향으로 4바퀴 회전한 후 그건 1440도니까 얼마야? 170도? 네. 아이고, 음의 방향으로 170도만큼 더 회전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170도면 180도 좀 작은 거니까 여기에 딱 멈추겠네. 그쵸? 3, 4분면 각이더라. 그래서 요 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옆에다가 4분면 그려놓고 좀 판단하면 돼. 알겠죠? 처음에. 다음 570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제 2사분면 각일 때 그때 각 3분의 세타. 얘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물어봤어. 그치? 분경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제 2사분면 각이라며. 그럼 당연히 우리 세타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인지 우리 나타낼 수 있니 없니? 있어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90도에서 180도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90도에서 180도에서만 2사분면 각이 있니? 아니잖아. 210, 180. 그치? 회전했을 때 한 바퀴 회전하고 두 바퀴 회전하고 세 바퀴 회전한 거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즉 그때 얘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그 동경이 당연히 이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회전수. 자, 요런 게 붙어야겠네. 맞아? 여전히 얘도 360도 곱하기 회전수. 자, 이런 꼴로 우리가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 궁금한 게 3분의 세타니까 양변 전부 다 얼마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얼마? 12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30도 또 12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60도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근데 그 n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정수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네. n이 만약에 0이야. 몇 사분면? 1사분면 30도에서 60도 사이인 거냐. 그치? 아, 얘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첫 번째 제 1사분면이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90도, 180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각이겠지. 그치? 근데 얘가 한 바퀴 회전했던 거래. 그러면 150도에서 180도 사이인 거니까 그치? 얘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제 2사분면 각인 것도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얘가 두 바퀴 회전했던 걸 하면 270도에서 300도 사이. 그러니까 몇 사분면? 얘는 제 4사분면 각인 거죠. 270도보다 크다며. 그렇네요. 그쵸?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은 어디? 3, 4분면. 내가 왜 3번만 해봤을까? 비슷비슷하니까. 땡. 3으로 나왔잖아. 그치? n이 3이 들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가 3이면 360도니까 다시 말하면 n이 0일 때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확인 안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저렇게 3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알겠지? 자, 573번.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50도. 자, 얘는 호도법을 어떻게 타느냐? 아까 이걸 활용하면 되잖아. 180도가 얼마라고요? 파이. 180도가 얘는 파이라고요. 그치? 그 우린 1도라고 하는 놈은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얘네는 뭐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약분 때려주면 얼마? 18분의 5파이. 오케이. 그럼 기억은 땡. 자, 니은은요? 150도요. 얘네는요? 얘는 여전히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엔 180도가 파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기본각, 즉 특수각에 대해서 정리했잖아. 그 특수각을 활용하면 좀 더 좋겠지. 30도가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거기 몇 배이니까? 5배이니까 6분의 5 파이. 그냥 파이에다가 180을 주면 안 돼요. 얘는 파이가 없는데? 근데 뭔가 파이는 180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그럼 그냥 파이에다가 180도 넣고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6분의 5 파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18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호도법을 우리가 60법을 나타낼 때는 파이 대신에 우리가 180도 그냥 계산해도 돼. 근데 만약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거는 지금 복이 있으니까 어제 좌변 오면 같은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달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니까 그거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특수각을 좀 이용하자고. 알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10도라고 하는 거는 18로 나온 거니까 18분의 파이 여기서 그냥 5만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런 거보다 아마 특수각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특수각 정도는 그거 활용해주면 좀 편하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디귿 165도 얘는요 이렇게 그지 같네. 뭐 해주면 돼? 180도 180분의 파이 곱하기 165 해주면 되는 거지. 해보면 12분의 11 나올 거야. 오케이? 다음 리을은요 240도네요. 우리 뭐 확인해주면 돼? 우린 60도 알고 있으니까 그치? 60도는 3분의 파이 그치? 거기 몇 배? 4배. 맞아요? 그럼 리을 틀렸고요. 다음 미음은요 4분의 7파이. 여기는 그래 말한 대로 4분의 7에다가 그냥 180도 그냥 곱해줘도 돼. 이럴 때는 알겠죠? 계산해보면 미음도 맞고 비음은 틀렸고. 그래서 결과는 니은, 디귿, 미음. 됐어요? 요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요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동경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자, 요거 패스하고 먼저 부채꼴 먼저 본 다음에 그냥 그 위치 관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알겠죠?
자, 584번. 자, 584번은 중심각의 크기, 즉 세타가 얼마? 3분의 2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얼마? 4파이. 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넓이를 B파이라고 하겠대. 이때 A 더하기 B. 뭐 얘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잖아. 그쵸? 자, 호의 길이. 즉, 호의 길이 뭐라고?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1분의 R 세타. 그치? 그 따라서 반지름은 4 곱하기 2분의 3 해주면 되겠네? 6인가요? 돼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치? 따라서 넓이는 우리는 특별히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되겠지? 굳이 제곱하지 않아도.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서 12파이 이렇게. 아니면 넓이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중심각의 크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굳이 이거보다 호의 길이가 좀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치? 근데 그 방법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시원 알겠지? 590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5고, 원뿔. 반지름 길이가 얼마? 예, 3이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얼마? 9고요. 그때 원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쵸? 왜 예쁜 사람이 있네 했어? 자, 건널비 물어봤네. 건널비. 원뿔은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우리 초등학교 때 전개도에서 우리 그랬잖아. 건널비.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를 다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반지름 길이 R일 거고요. 그쵸? 여기 길이는 모선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네는 옆면의 넓이가 무슨 모양인 거야? 부채꼴인 거잖아. 옆면이. 그치? 그 옆면은 부채꼴의 넓이니까 호의 길이 알아 몰라? 알아요. 얼마야? 아니 2파이 R. 그치? 밑면의 넓이랑 밑면의 둘레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 약분될 거니까. 즉 건널비라고 하는 놈은 원뿔에서는 뭐 파이 RL 반지름 곱하기 모선 플러스 밑넓이 파이 R 제곱. 됐어? 그래서 그냥 계산해보면 밑넓이 9파이 더하기 옆넓이는 11이란다. 12가 왜 나왔니? 27파이. 오케이? 되죠? 자, 그다음에 593번까지 하고 잠깐 내용 정리 좀 하고 문제 좀 풀고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동경 위치, 관계 두 개 딱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자, 이번에는 둘레가 얼마? 둘레가 10인 부채꼴 중 둘레가 10인 부채꼴 중 그 넓이가 최대인 것. 반지름 길이 물어봤네. 그치?
둘레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뭐 할 수 있니? 식 하나 또 세울 수 있잖아. 부채꼴이니까, 그치? 현재 우리 궁금한 게 뭐고? 반지름이 궁금한 거고. 그때 호의 길이는 우리 뭐라 나타낼 수 있고? 그치, 10 빼기 2R. 됐어요? 그럼 그때 넓이는 2분의 1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 10-2R. 됐어요? 그럼 얘네는 정리보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5R 이렇게 정리되겠네. 몇 차식? 2차식.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얘는 0보다 클 거고요. 그쵸?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클 거고 또 호의 길이도 아이고요. 호의 길이도 길이니까 어이씨. 얘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당연히 몇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돼. 이러한 범위에서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럼 얘 구해보면은 어이씨 부러졌네. 구해보면 당연히 반지름이 몇일 때 최대가 되는 거니?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넓이는 얼마? 4분의 25 나오나요? 괜찮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자, 우린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의 길이잖아, 그치?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뭐 구하는 거라고? 넓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쵸? 맞아.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둘레. 얘가 10이요. 그쵸? 근데 얘 양수 마찬가지 호의 길이 양수. 그치, 산술기야. 우리가 구하는 게 2분의 1의 RL 요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합이 일정하고 양수꼴이니까 우리 그때 곱의 최대값은 산술기야. 얘는 2 루트 2RL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양변 나눠주면 5 제곱해주면 25. 그치? 근데 우리는 2분의 1 RL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 뭐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눠주면 4분의 25가 최대값인 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최대값 물어봤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지름 구했잖아, 그치? 어차피 이게 뭔데? 반지름은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얘네 둘이 뭐 할 때? 산술기가 같을 때. 따라서 2R이 5인 거니까 당연히 R은 2분의 5일 때 당연히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도 우리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문제 풀어보고 내용 정리 좀 하고 있어. 오케이? 태권아! 하루 종일 자요, 저거는.